광주 소식 들어봤는데요. 김현정 기자가 지적을 했듯이 어려운 때에 이 가짜 뉴스 또 사재기 정말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우리 이 주제 관련해서 대담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최유한 경제평론가, 김성회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양희성 씨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가짜 뉴스 문제 아니에요, 혜성 씨? 가짜 뉴스도 문제고, 요 틈을 타서 사기를 또 막 치고, 예? 그 마스크 업체라고 속이고 막 그 돈 띄어먹고 도망가고, 그다음에 뭐 그런 걸 이용해서 또 문자 또 스미싱 막 보이스피싱 뭐 이런 것도 이용하는 거 보고 저 사람들이 못된 거 아닌가? 김성희 평론가 어떤 가짜 뉴스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고 어떤 정도의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이게 이제 뭐 친구들한테 장난치려고 했다고 하면서 네. 지역명을 바꾼다든지 피해자 이름을 바꾸는 방식으로 해서 주변 사람에게 SNS 그러니까 뭐 카톡 이런 걸 전송을 진짜처럼 하는데 막. 예, 진짜처럼 보내는데 이게 요즘은 너만 봐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 너만 보라고 하면 전 국민이 다 보게 되는 건데 네. 이런 그 여파를 무시하는 거죠. 근데 거꾸로 말씀드리면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이 해당 SNS 회사와 이야기를 하면 5분이나 10분 만에 최초 유포자를 검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짜요? 시스템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뿌리고 뭐 1,000만 명한테 가면 난지 못 찾겠지 하지만 그 단어를 검색해서 집어넣으면 영장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지금 추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난을 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본인에게도 그렇고 사회에도 그렇기 때문에 자제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너무 인터넷 이야기만 믿지 말고 지금 특히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개해서 야단 맞겠다라는 것이 정부 철학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선 감추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가 능동적으로 어떤 정보를 감추게 되면 이건 정권 무너지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에게 있어서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정보들을 공개하고 있으니까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들 보시고 그 이야기를 믿으시고 정부 발표를 지켜봐 주시고 인터넷에 도는 얘기들은 사실 좀 필터를 해서 들으실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최현 시사평론가. 예. 가뜩이나 또 경제가 힘들다는 이야기 우리 또 광주 소식을 들었고 제주 소식도 들어봤는데 이럴 때 가짜 뉴스가 나오면 사실 지역 경제는 더 큰 타격 아닐까요? 그렇죠. 사실은 아까도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경제는 심리입니다. 네. 심리가 나아지면 경제가 나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적인 부분이 축소된다라는 것은 바로 경제 치명적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될 때,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난달 31일 날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때문에 한국 경제가 올해 네. 한국 경제 성장률이 0.2%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어요. 이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이게 뭐 소수점 같아서 우리가 작아 보이지만 결코 아니요. 적은 것이 엄청나게 것이 큰 아니죠. 겁니다. 더군다나 진짜 아픈 부분은 뭐냐면은 지난해 12월 전체 산업 생산이나 소매 판매나 설비 투자가 2달째 동반 증가하는 등 그러니까 바닥치고 올라오는 상태였어요. 네. 그러다가 이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겼기 때문에 네. 이게 진짜 아픈 거죠. 만약에 이게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훨씬 더 나아진 상태에서 봄을 맞이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었을 거고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더 나아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극장을 가겠습니까? 소비를 하겠습니까? 온라인에서만 북적북적 할 뿐이지 실제로는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서 소비를 잘 안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 가짜 뉴스까지 횡행하니 그러면은 예.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그럼 만약에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가짜뉴스를 퍼뜨렸을 경우에 이제 검거가 되면요. 이제 네. 이 처벌을 그 해당 관련돼서 크게 받을 수 있고 지금 벌금형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태고 네. 그리고 지금 이 경우는 굉장히 특수하기 때문에 판사가 이게 뭐 징역형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잘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경우에는 판사들이 좀 엄중하게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고초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좀 분명히 아셔야 되고 내 친구한테만 장난친다가 지금 불가능한 사회라는 점도 꼭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김평론가 말씀대로 아무도 모르겠지. 뭐 누가 알까 나 하나쯤 괜찮겠지 하는데 사실 이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만큼 이 관계 당국에서도 철저한 또 색출 처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해서는 안 될 일 같습니다. 실제 이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 상당히 이 정도면 엄중하네요. 엄청나게 어떤 땡큐버가 지하철 타가지고 네.
나 우한에서 왔는데 내가 폐렴 걸렸대. 이러면서 아유, 그건 그래서 사람들 막 깜짝 놀랐잖아요. 그 네. 나중에 장난이다. 그러면서 깔깔깔 대는데 지금 이 상황에 제정신인가 싶더라고요. 네, 이 마스크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나온 뉴스에도 보니까 하루에 수백만 장을 생산하고 재고도 수천만 개가 된다는데 여전히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다? 이건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일단은 지금 구하기 힘든 부분은 네. 한꺼번에 이제 사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보니까 중국의 보따리상이라는 사람들이 네. 현금 10매덕씩 가져와가지고 봤어요. 몇백만 장을 사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매점 매석 관련돼서 지금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 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0시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네. 이미 시행됐죠? 이미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조사 당일 기준으로 생산자나 판매자가 지난해 월 평균 판매량의 1.5배를 초과해서 네. 5일 이상 보관할 경우 이게 매점 매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거 누구나 이제 신고할 수 있는데 매점 매석으로 판정되면 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 약국 인터넷으로 네. 인터넷으로 구매가 되거든요. 아. 예, 이거 제가 어제 해봤어요. 구매를 했어요 집에서. 제값에 구매를 할 예, 수가 제가 있나요? 그래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요? 심지어는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돼서 다른 싸게 판매하는 곳을 찾아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걸 제가 어제 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가 경우가 원하는 있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메이커는 없던데 아직. 품절됐다. 예. 또 나중에 정작 이제 입금을 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한다. 이런 피해 사례도 있다고 그러지 않아요? 주문을 했는데 네. 업체에서 품절됐습니다. 품절됐다. 그래서 그 강제로 취소를 시키고 네. 다음 날 들어가면 그 가격을 뻥튀기를 해가지고 팔고 있고. 그렇죠. 근데 전 이게 그렇게까지 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네. 지금 일일 생산량이 800만 정 정도 되거든요. 아. 초반에 이제 심리적으로 확 해서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이런 정도 생산량이면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부터도 그렇고 인터넷 구매도 그렇고 이제 슬슬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니까요. 매점 네. 매석으로 큰 이득을 보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잘 해결돼 갈 것으로 봅니다. 네. 근데 매점 매석으로 해서 만약에 요 벌금보다 더 많이 번다. 그럼 또 요걸 이용해서 또 파는 사람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벌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게 생산하는 데가 됐어요. 너무 많아서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 하루에 800만 장 네. 생산할 수 있으면요. 지금까지 생산한 것까지 다 포함하면은 우리 국민들 다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매점 매석으로 돈 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짚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최근 정부에서도 권고를 했죠. 각 대학이 4주 범위 내에서 개강을 좀 연기했으면 좋겠다. 네. 이 결정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교육부가 그동안 왜냐하면은 수업 시수가 따로 있기 때문에 네. 이걸 사실 이게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결정인데 요즘 대학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외국인들이 한국에 유학 온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예. 특히 그 가운데 중국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결정은 아마 그 교육부와 관계 당국에서 엄중하게 결정한 걸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사실 그 대학이라든지 이 전체 그 수업 커리큘럼이 짜여 있고 정리되어 있는 것이 1년 계획이 미리 나오거든요. 겨울에. 네. 네. 그런데 이것이 중간에 4주 늦게 이제 개강을 미룬다라는 거는 그만큼 다른 수업, 예를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대체를 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이건 쉽지 않은 결정인데 과감하게 결정했고 또 이 상황이 모두 다 심각하다는 걸 다 인지하기 때문에 아마 중국 유학생들도 이런 것도 인식하고 여기 협조할 거라고 봅니다. 김평론 그렇겠죠. 교수 이거 하나 네. 마지막으로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일부에서는 또 중국 유학생들에 대한 중에 혐중 현상, 캠퍼스 내에 좀 중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좋겠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 지난주였나요? 그 자유한국당의 조경태 최고위원은 네. 복균자들이 돌아다닌다는 식으로 중국인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는데 저는 정치권이 이런 식으로 그 인종 간 혐오를 일으켜서는 절대 안 된다 생각을 하고요. 네. 중국 사람이라고 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중국과의 교류라든지 제중동포들도 그렇고 네. 이 문제만큼은 저희가 좀 냉정하게 잘 대처해야 한다고 보고요. 인종 간의 혐오로 절대 번지지 않도록. 그리고 중국인들
병 걸린 본인이 제일 괴롭기 때문에 다들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 본인들이 신경 쓸 상황이니까 거예요. 예. 이런 것을 가지고 중국 사람들을 피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심리적으로요. 네. 미국발 독감으로 10,000명 사망했다는 뉴스 들으셨죠? 네네. 미국은 독감이 굉장히 문제예요. 미국 독감. 예. 근데 미국 혐오, 미국 배제 이 그거는 얘기는 안 없지. 나와요. 예. 그러면서 괜히 중국에 관련되니까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네. 무슨 혐오도 뭐 나라 보고 혐오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물론 뭐 모든 미국- 혐오와 배제의 행동은 일체 중지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미국 독감과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좀 또 다른 다르죠. 종류이기는 다른, 예, 한데 예, 예. 외신에 실렸던 한 전문가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바이러스가 중국이 문제가 아니라 바이러스가 문제다. 그럼요. 우리는 바이러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또 기억에 남습니다. 자, 이 코로나 특집 방송으로 구성했던 시사바다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 양종열, 기술 김효신, 구성 김태영, 진행이 저는 시사바다의 선장 배종선이었습니다. 네, 저는 양희성 옆에서 함께 조금 거들었습니다. 많이 기다려주셨고요. 정말 개인 위생 철저히 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분 말씀도 두 분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